여러분, 최근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죠. 바로 K방산, 그러니까 한국 방위산업의 엄청난 약진입니다. 사실 누구도 이렇게까지 잘해낼 거라고는 예상 못했거든요. 근데 이 성공 뒤에는요, 아주 기가 막힌 전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비즈니스의 핵심, 그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건 이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K방산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뭐랄까 이 시장의 터줏대감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 성능이 끝내줘서? 아니면 뭐 가격이 엄청 싸서? 글쎄요. 정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보 위협이 정말 코앞까지 닥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폴란드가 원했던 건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무기를 빨리 줘야 한다. 둘째, 성능은 당연히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가격이 말이 돼야 한다. 바로 이 세 가지, 이 절묘한 지점에서 K방산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한번 볼까요? 우선 K방산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그 파장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 성공의 진짜 비밀, 바로 전략적 포지셔닝이 대체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경쟁을 바라보는 세 가지 차원, 그리고 승리를 위한 네 가지 공식까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K방산의 성공 좌표를 완벽하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글로벌 방산 시장은요, 판이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한쪽엔 성능 끝판왕 미국이 있고 다른 한쪽엔 가성비로 밀어붙이는 중국, 러시아가 떡 버티고 있었죠. 정말 뚫고 들어가기 힘든 이 견고한 구도에 갑자기 K방산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타나서 판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사건이었죠.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K방산의 전략은 우리가 성능 제일 좋아 하는 미국을 이기려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제일 싸 하는 중국, 러시아랑 가격 경쟁을 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 둘 사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 빈틈, 그 틈새 시장을 정확히 파고들어서 우리만의 독특한 가치를 제안한 것. 야, 이게 바로 승리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K방산의 이 놀라운 성공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이론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전략적 포지셔닝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즈니스에서 이기는 게요, 단순히 물건 잘 만들고 기술 좋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전략적 포지셔닝. 쉽게 말해서 이 복잡하고 치열한 시장을 하나의 거대한 지도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 위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깃발을 꽂을 것인가, 이걸 의도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몰려있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없으면서도 아주 가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자리를 탁 하고 차지하는 것. 그게 바로 전략적 포지셔닝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만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뭘 고민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첫째, 어디서 싸울 것인가? 둘째,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리고 셋째, 무엇을 내세워 싸울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말 그대로 회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어디서 싸울 것인가? 이게 바로 수평적 범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그물을 넓게 휙 던져서 시장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건지, 아니면 아주 특별한 물고기만 사는 깊은 곳에 낚싯대를 딱 던질 건지 결정하는 거죠. 모든 고객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아주 소수의 특정 고객, 즉 니치 마켓에만 집중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건 수직적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을 한다고 쳐요. 농사부터 재료 손질, 요리, 서빙까지 전부 다 직접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수직적 통합입니다. 반면에 김치 같은 건 그냥 맛있는 공장에서 사오고 우리는 요리에만 집중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아웃소싱이고요. 즉 A부터 Z까지 어디까지를 우리 손으로 직접 할 건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정말 핵심을 잘 보여주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바로 가치의 문제입니다. 모든 비즈니스 경쟁은요, 결국 이 두 가지 싸움으로 좁혀져요. 하나는 고객이 느끼는 가치, 즉 편익을 다른 회사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여주는 것. 다른 하나는 생산 비용, 즉 원가 C를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확 낮추는 것.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품질인데 가격까지 제일 싸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방금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기준 있죠? 어디서 싸울 거냐 하는 범위 문제랑 가치냐 비용이냐 하는 경쟁 우위 문제. 이 두 가지를 딱 조합하면 비즈니스에서 이기기 위한 네 가지 기본 전략, 일종의 필승 공식이 나옵니다. 바로 경영 전략의 거장 마이클 포터버 정리한 본원적 경쟁 전략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가로축은 우리가 뭘로 싸울지, 세로축은 얼마나 넓게 싸울지를 보여주죠. 넓은 시장 전체를 보면서 가격으로 승부한다? 이게 바로 원가 우위 전략입니다. 반대로 넓은 시장에서 우리만의 특별함으로 승부하면 차별화 전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을 좁혀서 특정 고객층에만 집중해서 가격으로 이기면 집중된 원가 우위, 특별함으로 이기면 집중된 차별화 전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건 기업의 전략이라는 게 한번 정하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진화하고 바뀝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1970년대에는 포니처럼 소형차 시장에 집중해서 가격으로 승부했죠. 딱 집중된 원가 우위 전략입니다. 그러다 90년대에는 모든 차종으로 시장을 넓히면서 원가 위로 갔고요. 2010년대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제네시스 브랜드를 만들고 품질과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완전히 차별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죠.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 강력한 전략의 지도를 가지고 과연 K방사는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어떻게 설정해서 그 놀라운 성공을 만들어냈는지 그 비밀을 완전히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K방산의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까 본 네 가지 전략 중에 이거다 하고 하나를 고른 게 아니에요. 아주 영리하게 움직였죠. 자, 보세요. 1단계, 성능 끝판왕 미국과는 정면 승부를 피합니다. 우린 그쪽으로 안 가요. 선을 딱 그은 거죠. 2단계, 가격이 전부인 중국 러시아 시장과도 거리를 둡니다. 우린 싼 맛에 파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선을 그었죠. 그리고 3단계, 여기서가 하이라이트인데 빠른 납기, 믿을 만한 성능, 합리적인 가격, 심지어 기술 이전 같은 파트너십까지 이 모든 가치를 절묘하게 섞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뭐냐? 바로 4단계. 기존 지도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던 완전히 새로운 성공의 좌표를 쾅 하고 찍어버린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K방산의 성공은 기존의 룰 안에서 남들보다 더 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아예 게임의 판 자체를 바꾼 거죠. 가성비에 신속성을 더하고 거기에 맞춤형 협력이라는 새로운 가치까지 얹어서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전략 지도 위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전략적 포지셔닝이라는 건요. 단지 K방산 같은 거대 산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이 속한 팀,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개인의 커리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이 전략지도 위 어디에 서 있는가? 남들이 다 몰려가서 피 터지게 싸우는 그곳이 아니라 나만이 만들 수 있는 독특한 가치의 좌표는 과연 어딜까요? 그 지점을 찾는 것이 어쩌면 모든 성공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